국방부는 오늘 기무사 계엄 검토 문건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작성 경위, 시점, 적절성 등을 확인 검토한 뒤 수사 전환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기무사가 지난해 3월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은 탄핵 심판 결과에 불복한 대규모 시위대, 청와대 진입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위수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하는 내용입니다. 동원 가능한 기계화 사단과 특전 여단 규모, 병력 배치 장소도 적시했고 보도 검열, SNS 폐쇄 같은 여론 차단 방안도 나와 있습니다. 앞서 국회 답변을 위해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작성했던 병력 출동 문제 검토, 즉 위수령 제도 검토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문건입니다. 기무사가 합참 민군작전부 소관인 계엄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이유가 뭔지, 특히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철저한 규명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은 SBS 취재에 대해 자신은 지시하지 않았다며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조연천 당시 기무사령관은 현재 외국에 체류 중인데 소환 조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군인권센터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시민학살과 국가전복에 동원하겠다는 발상이 내란이 아니며 무엇이겠는가? 군인권센터는 내란 음모에 가담한 책임자들을 낱낱이 밝혀 고발할 예정이다. 기무사는 이번 문건을 지난 4월 발견해 송영무 장관에게 자진 제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계엄 문건 작성의 목적과 과정을 꿰고 있는 한민구 전 국방장관은 이런 문건들이 문제될 일 없다는 입장입니다. 몇 번 지나가 보면 이것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수사단은 민간인인 한 전 장관 조사 일정을 아직 확정하지 못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 체류 중인 조연천 당시 기무사령관은 귀국해 조사에 응할 의사를 지인들에게 전했습니다. 기무사도 조사령관에게 조기 귀국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존재가 드러난 67쪽짜리 세부 자료를 작성한 기무사 TF는 모두 15명으로 구성됐는데 조연천 당시 사령관이 두세 차례 중간 보고를 받으면서 문건 작성을 지휘했다고 군 고위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나흘 전 군안에서 오고 갔던 계엄 관련 문서와 보고를 즉시 제출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방부 전비태세 검열단은 오늘까지 문건 150만 건을 수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는 이들 문건을 분석해 군이 실제로 계엄령을 실행에 옮기려 했는지 직접 판단할 계획입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난 2016년 12월 9일 당일, 당시 조연천 기무사령관이 청와대를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무사가 계엄령 문건을 작성하기 넉 달 전입니다. 민군 합동수사단은 청와대 출입 기록을 확인한 결과 조 전 사령관의 청와대 방문 기록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조 전 사령관이 박 전 대통령의 청와대 관저를 찾은 정황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의 초점은 이 청와대 방문이 군, 특히 기무사의 계엄 검토와 관련성이 있는지를 규명하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탄핵안이 가결되기 직전에 청와대를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군 통수권이 정지되기 전 청와대가 탄핵 이후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기무사와 교감한 건 아닌지 수사단이 확인할 대목입니다. 때문에 합수단은 당시 청와대 국방비서관 장모 씨를 불러 조 전 사령관과 접촉이 있었는지도 추궁했습니다. 또 문건 작성의 윗선을 확인하기 위해선 조만간 김관진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계엄령 관련 문건을 수사해온 군검합동수사단은 기무사의 소광원 전 참모장과 기우진 전 5처장 등 장교 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계엄령을 검토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키리졸브 군사훈련용으로 문건이 작성된 것처럼 허위로 꾸민 혐의입니다. 그러나 문건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조연천 전 기무사령관이 미국으로 출국한 뒤 조사에 응하지 않아 그 윗선의 혐의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조연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기소 중지 처분을, 함께 고발된 8명에 대해서는 각 참고인 중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조연천 전 사령관을 조사할 수 있을 때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총리,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장관 등에 대한 조사를 멈춘다는 뜻입니다. 합수단은 수사를 통해 조 전 사령관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통상적이지 않은 동선으로 청와대를 방문한 의심스러운 정황을 찾아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전 사령관에 대해 인터폴 수배를 요청했고 체포하는 대로 수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하지만 그게 언제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합수단은 넉 달 동안 관련자 204명을 조사하고 기무사 등 90곳을 압수수색했지만 핵심 피의자를 조사하지 못하면서 실제 내란 음모가 있었는지 밝히지 못한 채 활동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SBS 전용우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북서쪽으로 30km쯤 떨어진 곳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형이 살고 있고 조 전 사령관이 은신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진 곳입니다. 어렵사리 관리 직원들을 만나 조 씨 성을 가진 주민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Is there any resident here with the last name Joe? We have Mr. Show. Do you know which room he lives in? Like which? Well, we're not supposed to give that information to. 취재 끝에 성이 조 씨인 주민이 사는 호수를 확인한 뒤 인터컴으로 통화를 시도해봤습니다. 조현천 전 사령관 형님 댁 아닌가요? 네, 맞아요. 잠시만 뵙고 몇 가지 저 이야기 나눠도 될까요? 5년간 지금 두줄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아무 소식도 못 듣고 전화도 끊겼고 그냥 수고만 하시지 말고 그냥 돌아가세요. 조 전 사령관의 형이라고 인정했지만 질문을 이어가자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라며 발뺌합니다. 연락도 전혀 안 되시나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하고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잘못 알았겠구만. 조현천 전 사령관이 어르신 동생 아니세요?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통화는 더 이상 어려웠고 이 주민이 실제 조 전 사령관의 형이 맞는지는 확인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조 전 사령관은 시카고를 비롯해 미국 곳곳에 있는 형제나 친척집을 옮겨 다니며 도피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국한 뒤 수사에 불응하면서도 조 전 사령관은 매달 450만 원씩 군인연금을 받아왔습니다. 이 때문에 군인연금이 사실상 도피 자금으로 쓰인다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교민 단체까지 현상금을 걸고 수배에 나선 가운데 계엄령 관련 문건 수사의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사령관을 찾기 위해선 보다 적극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SBS 정준영입니다. 검찰이 국군 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강제 송환하는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일부는 미국에 조 전 사령관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기로 하고 청구서 번역 등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9월 전역한 뒤 같은 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해 귀국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가 국회 국방위에서 공개한 당시 기무사 문건인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입니다. 탄핵 집회가 한창이던 2017년 2월 작성된 것으로 참고자료 포함 31장 분량입니다. 특히 이 문건에선 계엄 시행 착수일을 탄핵 심판 선고 이틀 전으로 특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중심으로 군대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며 계엄 명분 확보 방법까지 명시돼 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이를 근거로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 연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NSC의 황교안 당시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이 의장이신데 군사력을 투입해야 된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작성한 문건이 있고요. 또 계엄 반대에 대비해 신촌, 대학로, 서울대 일대 집회 진압부대 배치 방안은 물론 계엄군의 이동 경로, 언론사 통제 방법 등 지난해 공개된 소위 기무사 계엄령 문건보다 훨씬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당은 즉각 추가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이미 문제없다고 결론난 사안으로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여당을 배후 세력으로 지목해 법적 대응을 거론했습니다. 이 공당의 당 대표까지 거기다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이렇게 이제 거론했단 말이에요. 여기 대해서는 법적 대응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지난해 기무사 문건을 수사한 군검합동수사단은 핵심 관계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 도피하면서 문건의 성격과 윗선 보고 여부 등에 대해 최종 결론을 미룬 상태입니다.
SBS 권준입니다. 이른바 촛불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조금 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해 해외 도피 생활을 이어온 지 5년 3개월 만입니다. 계엄 문건 작성의 책임자로서 계엄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책임자로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귀국했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현지 시각으로 오늘 새벽 1시쯤 미국 애틀란타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검찰은 계엄령 문건 수사도 재개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군과 검찰은 지난 2018년 7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시로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조 전 사령관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계엄령 문건 작성 경위와 실행 계획 여부와 관련한 추가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기소 중지 처분됐고 사건은 서울 서부지검으로 넘어왔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9월 현지 변호인을 통해 자진 귀국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후에도 입국을 미뤄왔습니다. SBS 김지욱입니다.